여러분, 빚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낄까요? 저는 빚을 1억 이상 지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넘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빚이 남아있지만 고통과 절망감, 괴로움보다 희망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빚이 있더라도 곧장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볼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 코로나 시기에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동성 장세로 인해 자산은 2억 이상 불어났었죠. 하지만 이때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조급함과 욕심으로 인해 주식에 전 재산을 몰빵했고 30대 중반에 집 사고 결혼 자금 마련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1억을 넘게 대출했죠.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추가로 주식을 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만원대였던 주식이 1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강제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좌는 깡통이 되어갔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얼른 만회해야겠다라는 심정에 폭락한 주식을 빼서 아는 사람의 지인 사업에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대로 사기를 당했죠. 아직도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증권사엔 아직도 주식이 담보로 잡혀있고 여전히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 절망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박탈감. 저는 이 감정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느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몰라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결국 빚을 지게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고 방식의 문제, 또 하나는 소비 습관의 문제. 조급함과 불안함,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면 인생은 점점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고 방식의 문제죠. 또 하나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소비 습관의 문제입니다. 독일 최고의 머니 코치인 보도 셰퍼는 소비 습관의 문제로 26살에 1년 만에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도 셰퍼가 빚을 지게 된 가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쫀쫀하게 살기 싫었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면 주로 밥을 샀고 큰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 체면이 있으니까. 또한 성공한 사람의 인생엔 1등석밖에 없다는 말을 생각하며 샴페인 하나도 최고급, 고기도 가장 비싼 부위를 사 먹었다고 해요. 아주 돈 많은 부자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금방 계산서, 독촉장, 늘어난 대출 상환금 등의 형태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신호의 주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다른 대출로 돌려막으며 빚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지만 보도 셰퍼는 8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자유를 누릴 만큼 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주 잘 지켜내고 있죠. 보도 셰퍼는 빚을 대하는 원칙이 있음을 그의 저서 돈이라는 책에서 알려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방식대로 하면 곧장 절망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빚을 관리하는 원칙은 바로 50대 50 법칙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빚을 갚는데 다 쓰지 않는 거죠. 절대로 빚 갚는데 50%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버는 족족 빚을 갚는데 다 써버리면 삶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 여기 빚더미에 올라앉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이 2억이나 되고 현금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죠.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니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고 은행을 가면 감시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것만 같죠. 하지만 홍길동 씨는 당장 집세도 내야 하고 신용카드마저 정지된 상태라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전화 요금도 전기세도 가스비도 밀린 걸 내지 않으면 끊겠다고 통첩이 와 있죠. 홍길동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길동 씨의 문제는 2억 원의 빚이 아니라 현재 수중에 500만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2억 원의 빚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홍길동 씨의 에너지는 단지 500만 원이 없어서 대부분 소모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보도 셰퍼는 대개 당신을 압박하는 문제는 빚 자체라기보다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비자금이 없다면 새로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 생활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고지서들은 막을 수 있어야 차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비자금으로 따로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아니, 보도 셰퍼는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항상 마련해 두라고 하죠. 그럼 압박하는 모든 문제의 80%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과 건강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전략인 셈이죠. 따라서 2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생계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50대 50 법칙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바로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라도 빨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해지고 싶단 말이야. 50%만 갚으면 갚아야 하는 기간이 2배나 늘어나잖아. 물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을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목표는 인생에 얼마나 의욕을 불어넣어 줄까요? 빚을 다 갚으면 홀가분하기야 하겠지만 그런 기분은 잠깐입니다. 곧바로 경제 상태가 제로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무일푼. 마치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분이 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경제 상태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결코 목표로 세워선 안 돼요. 빚이 하나도 없는 것 정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50대 50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3천만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수입 1억 원, 재산 10억 원 이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면 돼요. 빚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보도 셰퍼가 한 말입니다. 빚이 절망감을 주는 어두움이라면 저축과 투자는 희망감을 주는 빛입니다. 자, 이제 빚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겨 보시고요. 이어서 나머지 50%인 저축과 투자로 인생을 뒤집는 힘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빚을 50% 갚고 저축을 50%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 관리를 하면서 내 사고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야만 인생이 바뀌기 마련이죠. 빚을 진 대부분의 사람은 자책감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숫자가 있을 뿐 패배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금전적 능력에 비추어 확정하지 말아야 하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소망을 접고 꿈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곤 최소한의 목표를 세우고 이게 최선이야 라고 여기는 태도예요. 이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제한 없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압박을 긍정적인 자극제로 바꾸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념과 정체성을 바꿔서 빚을 해결하고 삶을 멋지게 바꿔보자고요.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마탱이 갔던 의사결정으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에 더욱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음을요. 사고방식과 태도로 인해 모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음을요. 자, 그럼 돈 관리의 50%인 저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제하라. 둘째, 투자하라.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돈을 많이 벌던가 돈을 적게 쓰던가.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먹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하던지 먹는 양을 줄이던지 하는 것처럼요. 돈 관리도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절제를 통해 밑빠진 통장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 고재영이라는 채널에서 일주일간 1만 원으로 살기를 도전했는데 해내시더라고요. 진심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보도 셰퍼 역시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루 5천 원만 가지고 살기 프로젝트를 무려 8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심지어 비자금까지 마련했다고 하죠. 무엇보다 더 큰 자산인 매우 강한 자신감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여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모습과 나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유는 무절제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절제함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더라고요. 특히 돈 관리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자유를 얻을 순 없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잠재력이 있든 쓸모없이 허비되고 말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신용카드를 잘라서 미래의 벌돈을 현재로 끌어와서 쓰지 않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구석구석 정리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소비를 할 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러니 소비를 하기 전에 정말 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투자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투자는 실패 시 저처럼 인생이 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이 있다면 50은 빚 갚고 50은 저축하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저는 5대 4대 1을 추천합니다. 50은 빚 갚고 40은 저축하고 10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죠. 그럼 무엇에 투자해야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까요? 추후에 시드머니를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책을 사서 보는 것이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쌓는 데 투자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은 운이 따라준 것도 맞지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갖고 처음부터 재시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부자였던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자가 될 신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돈 버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결국 시도 끝에 부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빚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겁니다. 저축을 통해 희망과 기회를 만들고 무엇보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빚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을 버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공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빚이 있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목표를 낮추지 마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 빚이 아닌 빛이 조금이나마 스며드셨기를 기원합니다.